예, 이 시간에는 식품 가공 사업화 프로세스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식품 가공 사업의 큰 흐름과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상품을 기획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뤄볼 거고요. 이 상품의 기획의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는 어떤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또 그것을 발표 자료로 만드는데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사업화, 식품을 관련해서 가공사업을 하는 데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산에 갔을 때 뭘 먼저 보시나요? 나무를 먼저 보시나요? 산 전체의 윤곽을 먼저 보시나요? 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풍경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도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공을 사업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창업을 해서 어떤 자신의 비즈니스로 식품을 테마로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전반적인 흐름과 큰 그림, 스케치를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일의 순서,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이 흐름들을 제가 이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나름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가공사업화의 프로세스 A, B, C, D라고 했습니다. 자, 이 A, B, C, D는 말 그대로 흐름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서 A라는, A, B, C, D의 A라는 개념은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하는 일은 뭔가 머리로 구상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걸 상품 기획이라고 하고요. 기획의 개념은 머리로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글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오늘 강의가 상품 기획 과정부터 사업계획서의 수립 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수립이 결국은 상품 기획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품 기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머리로 뭔가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몸으로 실험실에서 뭘 만들어 보면서 원료를 배합해 보고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을 접목시켜 보기 전에 머리로 머릿속에서 소위 시뮬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아이디어를 내보는 단계라 해서 저는 컨셉 개발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컨셉 개발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원료가 있다면 그 원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게 먼저이겠고요. 자, 그것은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원료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사실은 제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공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품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식품 유형이 원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원료에 대한 특성을 보거나,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5년 전에 변화했던 그 변화의 폭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비자들의
취향과 입맛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식품만이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 어떤 생활 패턴들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간편식이라는 트렌드가 최근 들어 식품 시장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더욱 간편식의 트렌드가 아주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비 트렌드, 시장을 규모를 늘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동안 바뀌던 것이 이제 6개월 단위로 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비 트렌드에 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품과 시장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통, 판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만드는 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식품공전입니다. 식품공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식품공전을 통해서 유형도 정하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것. 그래서 식품공전 공부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식품을 만들 수 있느냐. 즉 결국은 기술이죠. 예. 발효를 할 거냐, 물리화학적인 가공으로 할 거냐. 물리학적인 가공에도 분쇄, 착즙, 농축, 여러 가지 가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슨 방법을 할 거냐. 다른 사람은 이런 방법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컨셉 개발 단계에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우리 거는 다른 사람들 거와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만들고 개발한 제품이 팔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고요. 이 차별화 전략 중에는 특히 제조기술과 관련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은 이것을 갖고 우리가 공정특허, 식품 제조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지적 성취감의 충족뿐이 아니라 상업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홍보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 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상품 기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본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본 개발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전처리 공정, 주공정, 부원료 배합 공정, 포장 검토, 품질 평가, 관능 검사,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비로소 공정을 확립해 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해 보는 과정이 B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8단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 B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면서 이 정도라면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업으로 갈 것이냐, 즉 비즈니스로 갈 거냐, 단계로 가는, 즉 그 단계는 우리가 C단계라고 하고요. 저는 그것을 제 나름 이름을 붙이기를 사업화 개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컨셉 개발, 본 개발, 사업화 개발. 다 개발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사업화에 가까워가는 그런 용어의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사업화 개발입니다. 이 사업화 개발은 제가 정리하기는 5단계 정도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갖고 정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름이 필요합니다. 네이밍, 브랜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은 독점적으로 남들이 쓰지 못하게 권리를 얻고자 상표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시제품을 갖고 이런 네이밍을 갖고 이런 브랜드를 갖고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즉 포장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포장 디자인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한테 맡긴다면은 그 디자인을 의뢰하겠죠. 근데 여러분 개발자로서 이런 사업자로서 시작부터 했던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표시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식약처가 또 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고시가 있어요. 표시 기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떤 제품들의 표시 사항들을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를 정해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표시 사항 중에 하나 중에 유통기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별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서 또는 일부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은 그 기간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양 정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법적인 조건이에요. 모든 제품에서 영양 정보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그 유형인 경우는 반드시 또 영양 성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C단계가 되면은 좀 더 사업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 개발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외부의 전문가들의 손에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C단계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전 생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고 내가 사업자로서 그런 기반들을 갖고 있다면은 개발하고 본개발하고 사업화 개발하는 그 바로 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면 그만이겠죠. 근데 많은 신규 창업자들은 식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설비들이 있는가, 즉 위탁 생산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시설 설비를 내가 안 갖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또 개발된 시제품만으로 외부에다가 위탁 생산하는 것뿐이 아니라 나는 그걸 갖고 판매만 하는 정도로 사업의 영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내 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탁 생산만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공장을 세우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는 D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축 및 생산 단계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C단계에서 내가 시설 구축하지 않고 D단계의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즉 설비 도입까지를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의 설비를 이용해서 D5부터 D8까지의 4단계를 거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 4단계는 내 공장인 경우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8단계로 해서 D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가공사업화 프로세스 A, B, C, D 단계입니다. 제가 나름 붙여놓은 거지요. 이름을 붙여놨고 거기에 단계를
A단계 5단계, B단계 8단계, C단계 8단계, D단계 8단계. 그래서 5888 가공사업화 프로세스라고 별명을 붙여놓겠습니다. 이 과정의 흐름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 흐름을 알아야 사업계획서를 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건 뒤에 제가 사업계획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상황만으로 여행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서의 상황까지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 여건들 고려해서 여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의 수립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해를 하다 보면은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세부적인 단계에 갈 때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과정, 5888의 과정을 다 이해해야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바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될지라도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단계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 단계 이걸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상품 기획을 위한 상품 기획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사업 계획의 수립이기 때문에 주로 A 단계를 다루고 사업 계획서 수립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A, B, C, D를 세로로 보여주다가 이와 같이 스텝 A, B, C, D 해서 상품 기획, 공정 개발 또는 제품 개발, 그리고 사업화 개발, 생산 및 사업화라고 했고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항목들은 앞 슬라이드와 유사한 내용이고요. 이때 소요되는 기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간보다 그 이상으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적인 스케줄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거의 마지막 단계, 즉 C 단계 이후에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단계는 5단계라고 했죠. 원료, 그다음에 소비 시장,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 기술 검토, 그다음에 종합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한 어떤 그걸 포함하는 컨셉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료의 특성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A1 단계는 자료로 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식품 기업들은 내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과자 공장이다, 음료 공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원료는 막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소비 트렌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새로운 원료를 고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블루베리를 농사짓고 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원료의 출발점이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원료를 쓰냐라는 정도를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A1 단계에 대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극히 일부, 특히 농업인들, 전체 가공사업자 중에 물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극히 일부라는 표현보다는 일부겠죠, 일부.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쌀을 농사 짓고 있고 쌀 갖고 뭘 해보고 싶은 구상을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그럼 쌀 갖고 해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하다 보면요. 쌀 갖고 뭘 할까요? 쌀의 원료의 특성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쌀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주로 전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식으로 해도 대용식의 개념이 되죠. 선식 또는 빵, 떡류, 과자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식 또는 간식, 대용식. 그래서 요즘 간편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쌀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즉 전분식품이다, 탄수화물 식품이다 해서 생겨나는 어떤 가공의 유형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소비시장. 소비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자, 소비 트렌드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제품 현황 조사를 뒤에 우리 사업계에서 수립하는 단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마케팅 리포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사이트라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식품 관련된 통계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ATFIS라고 합니다. 우리 식품 관련된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오는 이런 보고서들인데요.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요. ATFIS.or.kr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와 같은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식품의 유형별로 음료류, 다류, 빵류 등등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특히 다소비 품목들은 거의 매년 이런 세분 시장 현황 조사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류 하면은 우리가 음료류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류 안에 다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려 먹는 침출차, 그리고 타 먹는 고형차, 그리고 액상으로 녹아져 있는, 우려져 있는 액상차.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시장 현황을 다 정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목차를 보시면은 매우 다양한 목차 안에 정말 중요한 쓸모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류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다류의 효능부터, 또 법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이 어떤 것인지, 제조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과 수출입되는 양이 물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시장 규모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어떤지, 소비자들은 어떤 다류를 원하는지, 또 해외 시장의 규모는 어떻고 동향은 어떤지, 세계적인 트렌드들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매우 필요하고 요긴한 그런 자료들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의 업무를 진행할 때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커버되지 않는 유형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개념의 자료들을 여러 독립적인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제 나름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예. 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상품 기획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조 공정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 시간에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조 공정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는 것인데요. 이
상품 기획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의 기본 초안이 될 수 있는 컨셉 개발 양식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사업 계획서의 전체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앞서 마케팅 보고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보면서 제품의 현황 조사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사진, 제품명, 제조사, 용량, 그리고 가격, 그리고 유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원재료가 뭐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큼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와 같은 양식을 하나 고안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컨셉 개발 양식의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와 같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형이 주로 법에서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앞서 다류 안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음료류 안에도 또 과일, 채소류 음료가 있다면 그 안에 다시 과채 주스, 과채 음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또 어떤 건 떡류, 빵류, 과자류 이런 유형들을 한번 정해보고요. 시중에 앞서 조사했던 배합 비율과 다르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여러분 나름의 배합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반 식품인 경우는 그 기능성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컨셉 개발의 양식에 써놓고 구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의해서 소비자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처럼 건강기능처럼 효능 광고를 적절히 못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어떤 농산물 원료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소비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컨셉 개발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이어서 어떤 제조 공정으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내 나름의 공정도를 만들어 보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 논문이나 또 특허청의 자료들을 갖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포장을 할 거냐, 어떤 형태의 포장을 할 거냐. 그리고 제품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개발자로서 이런 신제품이 나온다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이 제품의 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거나 공정의 특성을 잘 반영하거나 또 요즘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갖고 이런 제품명들을 가상으로 이름을 줘보는 단계가 바로 이 컨셉 개발 단계에서 한번 재밌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량은 얼마로 할 거고 포장단위 얼마로 할 거고 가격은 얼마로 할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 봐야 됩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된 재료비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3,0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6,000원에 팔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주는 쪽, 유통. 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세상의 유일한 제품이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우리 제품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 과정에서 여러 경쟁사의 제품들의 가격이 평균 정도가 우리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격과 기능성이나 소비자층에 따라서 판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판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제품의 컨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품 기획의 과정 부분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품 기획의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기술을 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사업 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